제가 중개업을 한 지도 어느덧 9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중개사고를 내거나 낼 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리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매물들만 중개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민원이 들어갔던 건지, 그리고 제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지, 원인과 과정 결과 모두를 자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저는 강북에 있는 한 상가 매물을 중개했습니다. 그곳은 2층짜리 건물로 1층에는 상가가 3개 있고 2층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가 나온 곳은 2층이었고 공실이었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임차인이 코로나 때 임대료를 내지 못해 결국 보증금마저 날리고 나가서 사용하던 인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답사를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임대인 혼자서 그 인테리어를 조금씩 철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았었어요. 몇 명의 손님께 그곳을 보여드렸고 그 중에 한 분이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차인의 업종은 인테리어 사무실이었고 자신이 현재 인테리어를 전부 직접 철거할 테니 임대료를 약간 인하해 줄 것, 공사기간은 한 달을 요구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정도로 규모도 크고 버릴 것도 많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의 2층 위에는 옥상이 있었고 옥상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상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된 임차인이 작은 방을 함께 쓰고 싶다고 해서 2층 계약 조건에 보증금 1,000만 원과 임대료 10만 원을 더하여 3층까지 함께 쓰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층과 옥상은 임대인이 각종 자재 및 쓰레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잔금날까지 3층에 짐 정리를 요청했죠. 2층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3층의 인테리어도 함께하기 위함이었어요. 계약날부터 잔금날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잔금날 3층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로한 임대인 혼자서 정리를 하다 보니 진행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는데요. 2층과 3층의 공사 준비를 미리 다 해놓았던 임차인은 당황스러워했고 우선 2층 공사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2층 인테리어 철거 완료 전까지 3층을 정리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드렸고 우선 2층 보증금에 대한 잔금만 치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3층의 잔금은 3층 정리가 끝나고 공사를 시작할 때 주기로 임대인과 얘기가 되었고 그날 저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2층이 모두 철거된 이후에도 3층을 정리하지 못했고 지친 임차인은 애초에 계획했던 2층만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서의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 모두가 만난 자리에서 임대인은 6월 말까지 3층을 정리해주기로 약속을 하며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이 되었지만 3층은 정리가 되지 않았고 2층마저 문제가 생깁니다.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보니 벽에 누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임차인은 누수 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저는 중개 수수료를 받은 이후부터 임대인과 아무 연락도 되지 않았었어요. 공사기간 인테리어 일정 등이 차질을 빚고 거기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임대인이 전혀 협조하지 않자 참다 못한 임차인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그제서야 벌어진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고 3층 잔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의 과실이라며 우기기 시작합니다. 3층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제게 말했고 저는 임대인에게 누수와 3층 정리를 해결해주면 돈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할 도리를 다한다며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임대인이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했지만 증거를 내놓으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임대인.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올게 왔구나 예상했죠. 민원이 들어왔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묻길래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 현재 임대인이 제기한 문제는 계약 후에 벌어진 임차인과의 분쟁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잔금 이후에도 그곳을 몇 번이나 찾아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미 끝난 일인데 저라고 왜 귀찮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저는 제가 해야 할 도리 이상을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받던 날 임대인은 제게 먼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 와서 계약해주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 잘못이라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든 신고를 넣어서 귀찮게 해줄까 생각했지만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생각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전부 다 통화 녹취를 해놓고 아니면 문자로 증거를 남겨놓아야겠다 였습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양반이 증거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추했거든요. 사실 저도 며칠간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구청에 불려가면 어떻게 하지? 갔는데 만약 내 책임이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잘못한 게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고 저는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중개사분들도 계약 하나하나 좀 더 꼼꼼하게 쓰셔서 저랑 비슷한 일 만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무리해서 계약하려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끝나가는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계약서 많이 쓰셔서 플렉스 하세요.